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3년 9월 30일 오후 5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법무사 1차 민법 35문항 이상 득점하면 그거는 뭐 거의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무사 1차 민법 35문항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실은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 들어놨는데, 아니 조문 숙지하고 기본서 열심히 뭐 15회독 가지고 안 되면 20회독 정도 읽고, 그 다음에 판례 한 1200개 내지 1500개 정도, 예, 숙지. 근데 판례를 분석적으로 공부해야 되죠. 그 어쨌든 조문과 기본서 많이 읽고, 예, 주요 판례, 예, 1000몇백 개 정도만 분석하면 35문항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법무사 수험생 중에 한 100명 남짓 130명 정도밖에 여기에 도달했고, 나머지 7,400명 이상은 예, 여기에 가본 적이 없으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이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문, 기본서, 판례는 기본서에 들어있잖아요. 조문하고 기본서 갖다 놓고 20분 읽어버리라니까. 그러면 여기 도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못하네. 인내심이 없는 거죠. 인내심이 없어 안 되는 거고. 자, 방법론은 이겁니다. 무슨 특이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남들 모르는 방법론이 있냐? 없습니다. 공부에 왕도 없고 법무사 민법 35문항 도달에 왕도 없습니다. 아, 조문 열심히 읽고 기본서 20회독 15회독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왜 못해? 나는 답답하지. 안 되는 사람들은 사정이 있겠죠. 자, 어쨌든 조문을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계적으로 딱딱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문부터 법전 펴놓고 1조부터 1118조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서 펼쳐가지고 20번 읽고, 그 다음에 판례 뒤지고 이렇게 가냐? 그렇게 가지는 않죠. 최종적으로 35문항 도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것들 뿐이었다라는 거지. 조문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전 펴놓고 그거 3번, 4번 읽는다고 그게 숙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아, 처음에는 숙지가 안 되더라도 숙지를 목적으로 해서 읽어야지. 안 읽고 숙지하는 방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아, 조문 도저히 안 되는데요. 아, 도저히 안 되면 기본서부터, 그 다음에 그럼 기본서부터 읽던가. 근데 기본서부터 읽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조문을 다 경시해버려. 기본서에 녹아가 조문을 안 봐.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여러분들은 안 되겠다. 조문부터 읽고 들어가세요. 조문을 머리에 각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읽게 만드는 게 맞겠다 싶어갖고 고등민법 3바퀴 돌리라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본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근데 기본서부터 시작하라고 내가 말을 못했던 거는 이 사람들 기본서 읽으려면 한 달 내로 다 도망가버려. 아이고 어렵다고 다 도망가. 아, 그럼 처음엔 다 어렵지. 아, 나 갑갑해 죽겠어. 처음에 그럼 안 어려운 게 어딨어. 나도 어려웠지.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돌파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조문 숙지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워. 처음엔 숙지가 안 돼. 그래도 읽어. 읽기 싫으면 기본서부터 읽던가. 기본서에서는 뭘 챙기냐? 법률 용어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같은 거 뭐 보면은 돈을 빌려 가가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 금전 소비대차가 어떻고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고요. 아니, 당신들 왜 전문 용어 쓰냐고 일반인들 못 알아듣게. 그렇게 시비 걸지 마세요. 그게 뭐 법률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법률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시비 걸지 말고 당신들이 법률 용어를 익히라고. 법무사가 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럼 법률 용어 써야 된다니까. 맨날 소장에다가 돈을 빌려가 안 갚아가이고요 이렇게 쓸 거야? 금전 소비대차 이행지체 어떻고 뭐 지연배상 어떻고 지연손해금 이 채무 불이행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해야지. 돈을 안 갚아가이고요 이렇게 쓸 거야?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속한 용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프로그램 언어라는 걸 랭귀지라는 거라고. 랭귀지. 아, 랭귀지를 익히라니까 이거를 못 익혀. 많은데요. 많으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지.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기본서를 읽을 때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용어는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도 다 나타나 있는데 기본서처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읽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문 보고 기본서 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학의 논리라는 게, 법리라는 게 용어를 모르면 일단 이해가 안 되죠. 다 법률 용어로 얘기하잖아. 법리를 설파할 때. 그럼 용어를 모르면 일단 게임이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다 익혀야 돼. 익혀야 되고. 자, 그 조문 숙지, 용어 숙지 이렇게 돼 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설명, 내가 꼭 집어 말은 못하겠지만 기본서에 무진장 많은 설명 중에 일단은 그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거 말고 아주 기본적인 거, 용어 설명이라든지 법 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과 효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처음에 쫙 챙겨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90% 이상 다 알아야지. 그렇지만 처음에는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읽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내가 챙겨가지고 마침내는 다 이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문, 기본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만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조문 한 두어 번 읽고 기본서 읽고 기본서 읽으면서 또 조문 읽고 기본서 한 10번 읽어가지고 실력이 쌓였을 때는 또 조문만 갖다 놓고 쫙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조문과 기본서를 왕복하면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점차 숙지해 간다는 거요. 그리고 기본서에 보면 판례가 많이 있잖아요. 주요 판례들. 판례라는 게 뭡니까? 민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입시킨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대입시키는 거고 법률적으로 말하면 뭐 포섭시킨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요. 이 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실관계가 여기에 들어맞나 안 맞나를 꽤 맞춰보고 맞으면 아 이거 맞네 하고 적용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그런 작업을 해서 나온 게 판결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례라고 쏟아져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럼 판례를 많이 보면은 뭘 하는 거야? 조문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결론만 외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지만 보겠지만 나중에는 사실관계도 주요한 거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 정도 주요한 판례들을 사실관계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사건은 이 조문에다가 이 조문을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춰서 맞다 아니다를 판단했네.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문 기본서 안에 있는 판례 그걸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분석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로 분석적으로 공부했냐, 판례 한 1200개 내지 1500개 정도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다 뜯어가 분석해 버렸어요.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까지 다 분석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해서 읽다 보면 나중에는 눈도장만 퍽퍽 찍어도 그거 다 머리에 들어옵니다. 왜 다 분석해 봤거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조문, 기본서, 판례 1200개 내지 1500개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유심히 분석적으로 그 정도 바라보면 민법 35문항에 도달할 수 있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민법이 한 30문항까지는 그럭저럭 이렇게 민법만 봐도 갈 수 있는데 민법 30문항 부근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어떻게 돌파하냐. 판례를 더 분석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라고 그쯤 해서 물론 민법 30문항 가기 전에 민사소송법을 읽어볼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게 언제 읽고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30문항 정도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잘 없다 싶을 때는 그것은 민사소송법 공부를 해가지고 민사소송법 실력이 상당해지면 민법이 더 잘 보입니다. 민법 판례 보다 보면
판사들은 거기 이게 뭐 민사소송법 내용인지 민법 내용인지 그 구별 안 해요. 자기들이 사건 그 뭐 판결하는데 필요한 말들을 그냥 내뱉는 거지. 이게 민법이냐 민소법이냐 가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내용도 뭐 뻑뻑 튀어나오고 뭐 가압류가 어떻고 가처분이 어떻고 뭐 보존처분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기판력이 어떻고 소송물이 어떻고 지가 사건 해결하는데 필요한 말을 막 내뱉어버리지. 그걸 민소다 민집이다 민법이다 구분 안 합니다. 근데 민법 판례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막 섞여 나와요. 예. 근데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민사집행법, 뭐 부동산 등기법은 별로다 싶긴 한데 어쨌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민법 판례가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분석이 되고. 예. 그런 수준 타과목에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예, 민법 30문항에 이 지체되어 있는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35문항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있냐고요? 아니, 조문 열심히 읽고, 용어 정확하게 숙지하고, 예, 그 조문과 용어를 가지고 법리를 이해를 하잖아요. 아, 법리 설명 이해하고. 주요 판례 1200개, 1500개 딱 보면서 분석적으로 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버려. 이게 바로 조문 적용 훈련이고, 2차 사례 문제 푸는 훈련이 여기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 예. 지겹다고? 그래서 내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어느 정도.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리냐고. 여러분 노력하기 나름이지. 이게 1년 만에는 힘들어요. 1년 반, 2년, 머리 좋다 해도 1년 반 이상은 걸릴 거예요. 보통 머리다. 3년은 걸릴 것 같아. 보통 머리 갖고는.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것만 이 해결되면 나머지 과목은요. 민법만 잘 돼 있으면 헌법이든 상법이든 심지어는 형법까지도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